산업안전기사 실기 7번째 파트 중 첫 번째 챕터 보호장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했던 만큼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외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 외웠던 기억을 토대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장구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위에서부터 했을 때 당연히 안전모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면 총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B, ABE, AE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AB형은 무엇이냐면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방지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E가 추가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전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E가 필요한, E가 들어간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모를 착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안전모의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분이 바로 모체라는 부분이 되겠고, 2번과 3번과 4번은 무엇이냐면 착장체라고 해서 2번은 머리 받침 고리, 3번은 머리 받침 끈, 4번은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턱끈 많이 알고 있죠. 턱끈이 되겠고, 앞쪽은 챙, 그 다음에 7번은 충격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면 안전모 구조의 조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10번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턱끈의 폭은 몇 미리 이상일 것, 10mm 이상일 것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서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안전모의 성능 시험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안전모의 성능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시험 성능 기준도 같이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암기 팁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발생했다, 충격 났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는 무엇이다? 내수성. 두 번째 전은 무엇이냐면 내전압성. 그 다음에 관은 내관통성. 그 다음에 턱은 턱근 풀림. 그 다음에 충격은 충격 흡수성. 난성은 난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수성에서 시험 성능 기준으로서는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관통성은 AB종 안전모 중 관통거리가 11.1mm 이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A와 AB2종 의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번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화의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은 단화, 중단화, 장화로 볼 수 있겠고, 단화인 경우에는 113mm 미만, 그 다음에 장화인 경우에는 178mm 이상이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안전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7가지의 종류가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고무재 안전화의 사용 장소를 한번 체크하고 암기해주도록 하면, 첫 번째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재 안전화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우측에 있는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4개에서 5가지 정도는 외워준다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의 종류는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 구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U자거리용은 무엇이냐 하면, 안전대의 잼줄을 구조물 등의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너를 D링 또는 신축 조절기를 각 링 등에 연결하여 거는 방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계거리용은 무엇이냐면, 잼줄의 한쪽 끝에 D링을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너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서 거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전블록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정리를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춰져야 되겠고, 잼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락 방지대는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잼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락 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 시계만 적용한다라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대에서 중요한 부분 3가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이 사진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중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안전블록의 모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안전블록 구조의 조건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12번과 10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10번이 훅이라는 녀석이고 12번이 카라비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진이 출제되었을 때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준다. 그리고 어떤 그림과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안전장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연장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장갑에 대해서는 각각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과 등급별 색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류와 직류로 구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을 잡을 때 교류 혹은 직류로 잡은 다음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쪽에 있는 기준으로 외워준다면 뒷부분은 당연히 1.5만 곱해서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등급별 색상 부분은 우리가 필기에서 암기 팁을 적용해서 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해보면 갈색은 빵을 떠올리면 되겠고 빨간색은 케첩, 흰색은 양파, 그 위에 계란, 노란색, 녹색은 양상추,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귤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귤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등급별 색상을 암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차광 보안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총 4가지가 있겠죠. 자외선용, 그 다음에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다 정도만 외워주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방진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면 방진 마스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겠고 어디 부분을 봐주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 및 형태에 따른 등급 및 분진 포지 표일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인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반드시 뒤쪽에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판단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전부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통일된다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등급에 따른 사용 장소 부분 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급에 대한 사용 장소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특급에서 사용되는 장소는 무엇이냐면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한 장소와 성면 취급 장소에서는 반드시 특급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면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녀석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방진 마스크의 일반 구조 보도록 하면 당연히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제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겠고 당연히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선 어딜 체크해주면 된다? 방독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시험가스 및 정화통의 표시색에 따른 흡수제. 자, 필기시험에서 어디가 중요했냐면 할로겐가스와 유기화합물용의 시험가스가 중요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시험가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줘야 되겠고 흡수제를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흡수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될 사항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과 곡선도, 두 번째는 사용시간 기록카드, 세 번째는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마지막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을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송기 마스크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에서는 귀마개, 귀덮개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마개의 종류와 그 다음에 등급의 기호를 적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의 경우에는 EP1과 EP2, 귀덮개는 EM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성능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게 되겠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복을 한번 보도록 하면 방열복의 종류와 질량 부분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방열 상의일 경우에는 질량이 3kg, 하의일 경우에는 2, 일체복은 4.3, 장갑은 0.5, 두건은 2.0이 된다. 질량을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챕터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 부분. 자, 그래서 모형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냐면 뒤쪽에 있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지 표지가 만약에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금지 표지의 종류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표지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경고, 지시 표지 등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매칭하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익혀주시는 거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요즘 나왔었냐면 이렇게 관계자의 출입 금지 부분에서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관계자의 출입 금지일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부분,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간다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면 필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색도 기준을 기준으로 이런 것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